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70대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8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 이제 너무 익숙하죠? 실제로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90대까지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 100세 시대는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 수명이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수명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건강 수명은 평균 수명의 연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녀 모두 75세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70대를 잘 보내지 못한다면 오래 살 수는 있어도 비실비실하거나 긴 세월을 간병인에 의지해야 하는 고령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70세에는 아직 머리와 몸이 건강하다고 자신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언제까지 몸도 머리도 건강한 고령자로 살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오랜 세월 고령자 의료에 종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젊고 여러 가지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양 상태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활력과 의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오래 살게 해주는 의료기술과 건강을 유지해주는 의료기술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은 건강의 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의 재료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몸과 머리가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압이나 혈당치도 비교적 높을수록 머리가 맑아집니다. 약을 복용해 인위적으로 낮추면 오히려 머리가 멍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이나 고혈당인 사람들은 염분 제한이나 식단 제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삶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기운 없는 노인이 되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나 약간 통통한 사람이 나이 들어도 사망률이 낮다는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령자는 구시대적 의료 상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70대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남은 삶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30년 이상의 임상 경험에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70대는 현역의 연장이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1997년에 출간된 책에서 75세 정도까지는 지적 기능이나 체력, 내장 기능 등이 중년과 큰 차이가 없으며 현역 시절처럼 생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의료기술은 한층 더 진보해 70대의 간병이 필요한 비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75세가 아닌 80세까지 많은 사람이 현역 시절처럼 활동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70대라는 10년간은 중장년의 연장으로 일컫는 기간이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몸도 움직일 수 있고 머리도 맑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마음가짐에 따라 80대 이후에 건강한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70대에는 특유의 취약함이 있기 때문에 방치한다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80세 또는 90세가 되어도 70대처럼 건강하게 활약할 수 있으며 인생의 종점이 늦춰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 진보로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초장수가 된다는 것이 인생 100세 시대의 실상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85세 이상은 대개 치매 증상이 나타납니다. 고령자 전문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병리 해부를 매주 진행했는데 85세 이상의 노인 중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이 뇌에 보이지 않는 분은 없었습니다. 즉, 그 정도의 나이가 되면 뇌는 확실히 늙어갑니다. 경중의 차이가 있어도
85세가 지나면 모두 뇌가 병드는 주요인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보통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수명이 향후 100세 가까이 연장된다는 사실은 불균형을 초래하기 십상입니다. 신체는 어느 정도 건강이 유지되지만 뇌 건강은 그렇게 유지할 수 없다는 불균형입니다. 결과적으로 치매 등과 함께 보내는 노년 기간이 길어진다는 끔찍한 만년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령자가 늘어나는 사회는 다른 연령대 사람들이 많은 사회와 비교해 훨씬 더 다양화될 것입니다. 80세의 경우를 보면 치매가 진행되어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의 일이나 지적인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노벨상을 받아 훌륭한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고령자가 되면 신체 능력과 뇌 기능에서 개인차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워있는 행위가 노화를 재촉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10일 정도 질병으로 병실에 누웠다가도 퇴원 후 즉시 평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며칠만 몸져 누워버리면 운동 기능은 단번에 약해집니다. 뇌 기능도 계속 침대 안에서만 있으면 급속히 쇠약해집니다. 그만큼 고령자에게는 뇌 기능과 운동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단번에 늙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욕입니다. 지금의 70대는 예전보다 더 젊어졌다 해도 이 연령대만의 독특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의욕 저하나 의욕 상실이 두드러집니다. 40대, 50대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생활했다 해도 신체나 뇌 기능이 쇠약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빈둥빈둥 생활하는 70대의 경우엔 바로 운동 기능과 뇌 기능이 쇠약해지고 맙니다. 이러한 의욕 저하는 뇌 전두엽의 노화와 남성 호르몬의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전두엽의 위축은 사실 40대부터 이미 시작되며 70대가 되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여기에다가 남성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도 진행되기 때문에 행동 의욕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의욕 저하야말로 노화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0대 때 단번에 늙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은퇴한 직후부터 일체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는 책상머리 같은 루틴한 업무라도 통근하는 경우 생각보다 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불과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운동 기능의 상당 부분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뇌 기능 측면에서도 일하고 있으면 매일 나름대로 지적 활동이나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반면 집에서만 지내면 평소 뇌 활동이 없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전두엽의 노화가 단번에 진행됩니다. 전두엽은 창조적 능력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하는 능력에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퇴직 후도 사회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서는 물론 일이 전부는 아닙니다. 반상회 임원이나 아파트 관리 조합의 임원, 취미 모임의 직책을 맡는 것도 좋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퇴직 후에 사회 참여하는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누군가와 협동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되거나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것은 언제까지나 현역 의식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고기를 먹는 습관입니다. 고령이 되면 육류를 상하고 야채 중심의 식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70세 이상의 5명 중 1명이 단백질 부족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고 의욕 수준이 저하되는 이유 중 하나가 뇌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감소입니다.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 물질이라고 불립니다. 사람에게 행복감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물질입니다. 이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일상의 행복감은 희미해집니다. 발랄한 감정이나 젊음, 활동 의욕이 저하됩니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짜증이 나거나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로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합니다. 그러나 세로토닌의 감소는 고령이 되어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이 육류 섭취입니다.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것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인데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고기입니다. 또한 햇볕을 쬐는 습관도 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세로토닌은 빛을 받으면 다량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 방 안에서 생각에 잠겨 있으면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와 햇볕을 받으면 기분이 저절로 밝아지고 기쁜 기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은 방 밖으로 나가 햇볕을 받으면 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산책입니다.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쨌든 하루 종일 방 안에 있는 것만은 피하고 낮에 밝은 빛을 받는 습관을 들입시다.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70대가 되면 의욕의 쇠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져 몸을 움직이는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70대 사람들에게는 너무 격렬한 운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70대의 경우는 부하를 너무 많이 걸면 신체가 반대로 약해져 버립니다. 또한 격렬한 운동은 신체를 산화시켜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사실은 느슨한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책이 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책의 경우라면 손쉽게 자신의 페이스로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방 밖으로 나와 햇볕을 쬐는 것이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내려가는 계단에서 제대로 걸어야 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약해지는 근육과 약해지지 않는 근육이 있는데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내려올 때의 근육 쪽이 먼저 약해집니다. 넘어져 다치는 낙상 사고도 70대 나이에서는 단번에 늙어버릴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골절되고 3주 입원했다 하더라도 단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가 3주 동안 입원하면 운동 기능은 물론 뇌 기능도 단번에 쇠약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70대에 넘어지는 것은 그 후 인생을 크게 좌우할 위험이 있습니다. 식사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령자가 되면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콜레스테롤과 혈압, 요산 수치 등에 신경을 쓴 나머지 먹고 싶은 것을 제대로 먹지 않고 참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중병을 앓고 있다면 아무래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든가 요산 수치가 걱정된다는 정도의 이유라면 70대에서 굳이 좋아하는 음식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람의 전두엽은 크게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절제된 생활을 한다면 전두엽의 활성화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의 행복감은 사라집니다. 뇌의 노화를 앞당겨 버릴 것입니다. 또한 절제함으로써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지면 세로토닌과 남성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이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을 높여줍니다. 70대가 되면 식사 제한에 과민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면역 기능을 높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70대가 되면 만남이 점점 귀찮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 때문이며 특히 남성에게 이런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화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사람과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교제를 하는 것은 전두엽을 사용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대가 되어도 가급적 교제는 끊지 말고 계속 이어가도록 합시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싫은 사람과 사귀는 것은 이제 그만두는 편이 좋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과 사귀시다. 70대가 되면 더 이상 싫은 것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야말로 노화의 큰 적이니까요. 약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가 되면 지병이 있는 사람도 증가하고 일상적으로 병원에 다니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제어하기 위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70대가 되면 이 약을 앞으로도 계속 복용할 것인지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으로 혈압을 낮추거나 혈당을 낮추는 것은 미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고혈압, 고혈당은 심혈관 장애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로 이른바 정상치까지 혈압과 혈당치를 낮춰버리면 몸도 나른해지고 머리가 멍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앞으로 10년 후 심근경색에 걸릴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약을 복용하면서 힘없는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70대가 되면 쾌적함을 우선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장 복용 중인 모든 약을 끊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의사가 말하는 정상치에 구애받지 말고 일상적인 활동량을 떨어뜨리지 않는 정도의 복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70대가 되면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50대 이하라면 수술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60대도 아직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다만 70대 이상의 경우 수술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70대 무렵에 암 제거 수술을 하면 확실히 체력은 떨어지고 빨리 늙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암세포는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사람치고 몸속 어디에도 암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은 암세포라는 쓸모없는 세포를 만들어버립니다. 고령이 되면 모두 신체 어딘가에 암을 기르면서도 태연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이 존재한다는 것도 모른 채 다른 이유로 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최근 밤에 잠들 수 없다, 식욕이 없어 먹을 수 없게 되었다, 기분이 풀리지 않고 무슨 일을 해도 의욕이 나지 않는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정신과 의사에게 진찰받아야 합니다. 우울증을 예방하려고 한다면 세로토닌 분비를 늘려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곡류보다는 육류를 자주 섭취하며 햇볕을 자주 쬐는 습관을 들이고 적당한 운동을 하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치매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치매는 질병이 아니라 노화 현상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주름이 늘어나듯이 마찬가지로 누구나 노화로 인해 치매에 걸리는 것입니다. 다만 증상이 발현되는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차이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70대 사람들은 몸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금방 늙어갑니다. 그렇기에 기능 유지를 위해서 스스로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80대의 건강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70대는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80대, 90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까지를 결정합니다. 의욕을 잃지 마십시오. 계속 움직이십시오. 계속 생각하십시오. 계속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을 즐기십시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다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노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젊음이 여러분 곁에 머물 것입니다. 여러분의 70대가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80, 90대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70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산책을 나가십시오. 햇볕을 쬐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사랑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